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가짜 역사 깨기 3편 역사로 사기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김정민 편입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유명한 말이죠. 제2의 스토크 김정민 박사 고구려가 몽골이다. 대무신왕 이름이 김정민 박사 아니죠. 몽고에서나 박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고구려 유연, 북인은 친연경계가 있는 친척입니다. 형제 민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가짜 역사 깨기 2편을 참고하시면 이어집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럼 철기는 이렇게 됩니다. 철기의 세계 지도는 기원전 250년경부터 기원 후 250년경까지 이런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흉노가 차지한 걸로 나와 있고요. 한나라가 우리 한반도까지 와 있는데 이거는 인도 유러피언.eu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국의 학계가 먼저 우리끼리 의견을 합친 다음에 그것을 근거 있게 주장해서 이런 서방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흉노의 영토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흉노족은 몽골계가 아닌 튀르키계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흉노의 동진으로 인해 몽골, 퉁구스 등 기타 북방 민족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지배계층과 민족 구성원 본체가 투르크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로부터 400~500년이 지나면 흉노는 쇠퇴를 하게 되고요. 선비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만주 지역에 기원을 두며 살던 튀르크족 또는 퉁구스족이라는 설이 있다. 선비는 튀르크족이거나 퉁구스족이라는 이야기고요. 당나라가 나오는 걸로 봐서 기원 후 7세기에서 10세기 가량인데 돌궐 투르크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부터 동돌궐 지역이고요. 그리고 몽고 왼쪽부터 여기 카스피해 쪽까지는 서돌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원 후 200년경이 선비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에는 유연이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궐이 서돌궐, 동돌궐 차지하는데요. 먼저 유연은 몽골 인종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궐은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또는 카스피의 북서 초원지대에서 발흥한 돌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쪽 지역에서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흉노는 투르크계로 기원전 3세기경에 알타이 샤안 산맥 지역에서 동부로 진출했다고 되어 있고요. 선비족은 북만주 지역에 기원을 두며 살던 튀르크족 또는 퉁구스족이라는 설이 있고요. 유연은 몽골 인종으로 본다고 하고 돌궐은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또는 카스피해 지역에서 북서초원지대에서 발흥. 그래서 결국 선비 정도가 튀르크가 아닌 퉁구스족이어야지만 우리 민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몽고나 투르크로 우리와 친연성이 없다는 거죠. 여기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터키 사람은 중앙아시아인들에 비해 발칸 사람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어들의 역사적 근연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립 유전자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몽고인과 터키인의 유전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키 쪽과 몽고 쪽이 다르고 몽고 쪽과 지금 이 악마문 동굴 고대인과 유전적 유사성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몽고인과 이 한국인 그리고 퉁구스라고 불리는 만주 여진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퉁구스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민족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투르크, 몽고, 퉁구스 이렇게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흉노, 유연, 돌궐은 우리 퉁구스 한반도와 멀다는 거죠. 그리고 선비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구려는 퉁구스, 즉 만주 쪽과 한민족의 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연은 몽골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리고
이 북위가 바로 선비의 후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퉁구스거나 투르크,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도 나와 있어요.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 북위는 퉁구스나 투르크 플러스 중국, 한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 당시에 몽골과 관련이 없어요. 몽골과 우리가 친연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강제적으로 이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의 몽고의 침공에 의한 거고, 사실 몽골이란 말도 그때 생겼고요. 결국 이 세 나라가 형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위가 만주족, 즉 퉁구스족이런 게 밝혀져야 그래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고요. 이 밝혀진 민족의 구성으로 봐서는 전혀 형제 민족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대 몽골 인종과도 교류가 있었고 퉁구스와 투르크도 교류가 있었다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은 진시 황제 때 고조선과 진안으로 연나라, 제나라 사람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나라, 제나라와 고조선, 진안은 형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비가 고구려와 북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고구려와 북위가 친연 관계가 있다면 연과 제는 아예 우리 조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와 돌궐이 친척이니 돌궐 후에 터키가 아직도 한국을 형제로 나라에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 신라와 돌궐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연도 사실 몽골족이지만 투르크화 됐다고 하니까 유연과 연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거로 제시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조승연 형제의 나라 터키 삼국시대 돌궐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떻게 터키가 형제의 나라인가 라는 근거를 확인해 봤더니 조승연 작가는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 터키 상인 기록이 있다. 끝이에요. 그리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릴 요리를 먹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거가 없어요. 다른 근거를 찾아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상인이 왔다고 해서 그게 형제의 나라입니까? 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릴 먹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 형제의 나라입니까? 그릴은 또 언제 생겼을까요? 터키라는 나라가 이 카스피해부터 여기 우리나라까지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상인이 우리나라로만 왔겠습니까? 당나라로도 가고 유라시아 다 갔을 것 같은데요, 터키 상인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터키인들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보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이키아웃이라는 유튜버님이 터키로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터키인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터키인들 중 단 한 사람도 한국을 첫 번째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인들은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터키도 우리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조장을 하고 있고, 우리 보고 자꾸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선동을 해요. 그 근거로는 삼국시대 투르크 상인이 왔었다, 같은 그릴 요리를 먹는다. 그게 과연 형제의 나라의 근거입니까?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한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라와 돌궐이 친척이니 돌궐 후에 터키가 아직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신라가 돌궐이 친척인 근거도 없습니다. 상인이 왔다고 친척이면은 친척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당나라도 친척이고 일본도 친척이고 다 친척이지. 터키는 아직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돌궐 전성기 7세기 이후 어느 시대에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은 고마운 일이지만 형제의 나라라서 참전한 게 아니라 당시 유엔 가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어떤 방법, 어떤 이유에서 왔든 참전에 대한 깊은 감사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터키 용사들에게는 대단히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터키는 우리의 형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6.25 때 혈맹의 나라다. 그 이전 고대시대 상고시대에 민족적 혈연관계가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유연과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었고요. 터키 상인이 와서 형제라면 터키의 유럽이나 아프리카 상인이 왔다면 터키의 형제의 형제니까 아프리카나 유럽도 우리의 형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김정민은 유연과 북이가 우리의 형제 민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유전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방식이 바로 유사 언어학 이겁니다. 유사 언어학이란 무엇이냐? 언어학의 탈을 쓴 거짓된 이론을 일컫는 말, 즉 언어학이 아니며 정상적인 학문도 아니다. 가짜 사이비 학문인데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유사 언어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미르 지역에서 고구려를 불렀던 이름이 모쿠리인데 유연의 왕조 이름도 같습니다. 유연의 카칸 황제 성씨가 모쿠리로 시작됩니다. 유연의 간 황제의 호가 욱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미르 지역에서 고구려를 모쿠리라고 불렀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연 황제 칸의 성씨가 모쿠리가 아니라 욱구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 한자를 짚어보면 유연은 서기 5에서 6세기 중국 국방에 존재했던 유목민족 국가로서 유연의 시조는 목골려로 그 왕족은 욱구려시라고 불렀다. 욱구려든 목골려든 고구려와 한자가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어 발음으로 둘째 자, 셋째 자에 기역과 니을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언어 유사학이라고 합니다. 이 유연은 402년부터 554년인데요. 이 기간은 당연히 고구려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고구려보다 늦게 생기고 고구려보다 빨리 망했어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호를 왕의 시호로 쓸 정도면 거의 속국 수준의 형제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유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에 기역과 니을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진시황의 진나라와 사마염의 진나라와 우리나라 사만의 진안, 이 진진지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유방의 한나라와 지금의 한국과 한은 한글말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골려, 구려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하지만 언어 유사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건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사만의 진안이 진시황의 진나라를 피해왔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 언어 유사학은 아예 그런 문서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목골려와 고구려의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유사 언어학자들은 이건 학자가 할 때 아니라고 했죠. 그냥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다. 사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할 뿐 언어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비슷한 것만 골라서 꽤 맞추는 거예요. 그 후 김정민은 고구려가 몽골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 근거로 유연의 왕의 호가 욱구려는 고구려와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공자 아버지 이름이 숭냥흘이라고 하고 이 숭냥흘은 솔롱고에서 왔다. 몽골 남자 아이 이름에서 왔기 때문에 숭냥흘은 몽고에서 온 거고 공자는 중국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대무신왕, 고구려 대무신왕은 징기즈칸의 어릴 적 이름과 연결된다. 몽골과 고구려는 같은 민족 계통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요. 또 고구려 모쿠리, 몽골, 모골리스탄 13세기 징기스칸이 몽골이라고 지은 거는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한 거다라는 또 유사 언어학을 주장을 하고요. 고구려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몽골 남자 이름으로 한자로 음치한 거다. 철몽은 금성이고 동명성이다. 그래서 주몽이 동명성왕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연에 대한 건 앞에서 이제 언어 유사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자가 몽골 사람이든 아니든 고구려가 몽골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자의 노나라가 고구려라는 얘기입니까? 무언가 중간에 또 가정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고구려가 노나라의 후손이라는 소리인가요? 노나라 다음에 고구려가 나왔죠. 시기상으로 볼 때 노나라가 먼저 나오고 고구려가 후에 나왔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공자가 몽골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구려가 몽골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대무신 왕은 징기스칸 어릴 적 이름 태무진과 연결된다. 이것도 언어 유사학입니다. 두 번째 무만 같고 대태, 신진 이렇게 좀 흡사한 거를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태무진의 한자 표기는 철목진이라고 합니다. 이 대무신, 큰대, 무예무, 신신 이것과 이 철목진은 너무 다르죠. 몽골의 철목진을 발음해 보니까 태무진이더라. 태무진이 대무신과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철목진과 대무신이 완전히 다른데 이 철목진이 태무진이 되고 태무진을 대무신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 한자 대무신과 철목진을 연결시키는 유사 언어학입니다. 이 대무신이란 이름도 사실 고구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상나라 역대 왕 중에 태무왕이라든가 이 태무라는 말이 있어요. 유사 언어학자들은 이 대무신과 상나라의 이 태무왕가를 또 당연히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관시키고 싶은 관련성이 가까운 건 연관시키지 않아요. 관련성이 멀더라도 자기가 연결시키고 싶은 것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구려를 모쿨이라고 했다. 몽골은 모굴리스탄이고 13세기 징기스칸이 이 몽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자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고구려를 모쿨이라고 불렀던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화면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기즈칸이 몽골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세기에 고려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이 그 고려를 침공해서 사위국으로 사는 거죠. 고려란 나라가 존재했는데 자기가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고구려는 모쿨이니까 몽골로 이름을 지어야겠어 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고려가 있으니까요. 고구려를 계승한 적통에 고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몽골 비사라든가 어느 문헌에도 징기즈칸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몽골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최소 그거가 뭔가 그 근거가 될 만한 게 있어야죠. 그걸 숨기고 지었다면은 징기즈칸은 고구려를 부끄러워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를 알려야죠. 나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구려가 모쿨이기 때문에 나는 몽골이라 이름을 짓겠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자도 다르고 구려, 쿠리, 골려 이렇게 한글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시 언어 유사학입니다. 고구려 주몽이란 이름 자체가 몽골 남자 이름을 한자로 음차한 거다. 그런데 이상한 게 주몽이란 말이 먼저 나왔죠. 몽골에는 철몽이 금성이라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고구려의 주몽이 동명성 왕이기도 하니까 그 고구려 사람이 몽골로 가서 철몽, 즉 주몽과 비슷한 이름을 쓰는데 그 뜻은 금성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알려진 내용은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고 동명성왕은 그가 죽은 다음에 붙인 시호예요. 진짜 고구려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부르는데 몽골에서는 금성을 철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역시 몽몽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연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리한 대로 소리와 뜻을 이어나가는 유사 언어학이죠. 고구려가 몽골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5가지 정도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4개는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주장을 한 거고요. 1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는 김정민 박사 말고는 어디서도 듣기 어렵습니다. 고품격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함께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외국어를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민 같은 이런 류의 이야기는 대조선 검색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김정민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김정민이 대조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부들부들 대는 걸 봤었습니다. 김정민과 똑같은 방식이고요. 걔네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뻥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은 할 수 있는 게 부들부들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김정민 말고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고구려의 같은 시대에 욱구려 씨를 고구려의 형제라고 우기는 건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고, 후대의 몽골도 모쿠리에서 나왔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음미음 고구려를 모쿠리로 했다. 그리고 모쿠리의 모와 고구려의 고를 합쳐서 몽골과 연관을 짓는 것일 뿐 역사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자로도 다르고 그냥 발음, 한국 발음만의 유사성을 가지고 연관 짓는 건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학적으로나 역사 유물 유적 문헌으로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지 못하는 게 무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라도 자기네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면 논문을 써보면 딱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새로운 주장이니 논문 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걸로 논문을 써보시길 바라고, 혹시나 논문을 썼을 때 심사관에게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2명 더 다른 사람 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